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화면 2번 눌러주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.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바로 노년 불안장애입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불안감도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.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왜 불안장애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먼저 노년 불안장애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. 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. 젊은 사람들의 불안장애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을 느끼시고 숨이 차는 것 같다고 하세요. 어지럽거나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자주 하기도 해요.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요.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혹시 심장병인가? 뇌졸중 전조 증상인가? 하고 걱정하셔서 내과나 신경과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. 이럴 때 불안장애를 의심해봐야 해요. 그럼 노년기에는 왜 불안장애가 생길까요?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. 첫 번째 원인은 신체적 변화예요.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들이 떨어지죠. 시력이나 청력이 나빠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요. 이런 변화들이 혹시 넘어질까? 앞으로 더 안 좋아질까? 하는 불안감을 만들어요.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불안해하세요. 고혈압, 당뇨병, 심장병 같은 질병 때문에 언제 큰일이 날까? 하고 걱정하시게 돼요.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변화예요. 은퇴하시면서 역할이 바뀌고 경제적 상황도 변해요.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?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? 하는 걱정들이 생기죠.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도 큰 스트레스예요.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나도 언제 죽을까?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?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. 세 번째 원인은 심리적 변화예요.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져요. 특히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. 네 번째 원인은 뇌의 변화예요.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불안감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변화해요. 이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더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.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. 어르신들이 드시는 여러 약물들 중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. 혈압약, 심장약, 기관지 확장제 같은 약들이 때로는 불안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불안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. 몸에 증상이 있으면 일단 내과에서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.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불안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. 두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. 불안장애에는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있어요.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써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될까?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사 처방에 따라 드시면 안전해요. 세 번째는 상담 치료예요.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. 특히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에요. 네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.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.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어요.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불안을 줄여줘요.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예요.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불안감이 더 심해져요.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.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요. 여섯 번째는 호흡법이에요.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빨라져요. 이럴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.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써보세요. 일곱 번째는 근육이완법이에요. 온몸의 근육을 순서대로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방법이에요.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를 5초간 긴장시키고 10초간 풀어주세요. 여덟 번째는 마음챙김 명상이에요.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 아홉 번째는 사회적 지지망을 만드는 거예요. 가족,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세요. 혼자 있으면 불안감이 더 커져요. 열 번째는 취미활동을 하는 거예요.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불안한 생각들이 줄어들어요. 독서, 그림 그리기, 원예, 요리 등 뭐든 좋아요. 11번째는 정보를 제한하는 거예요. 너무 많은 뉴스나 걱정스러운 정보를 접하면 불안감이 더 심해져요. 하루에 뉴스 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. 12번째는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.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보세요.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.
이런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줄어들어요. 그런데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? 불안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될 때,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,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할 때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. 특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공황 발작이 있거나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서워할 정도면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해요.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르신이 가슴이 답답하다, 불안하다고 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, 별일 아니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.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함께 가주세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불안장애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하지만 그냥 참고 지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.